안녕하세요. 서울 빙빙 이비인후과의원 대표원장 박경태입니다. 오늘은 저희 병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검사의 종류와 검사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력 검사는 환자의 청각 상태를 평가하는 검사로서 얼마나 작은 소리를 잘 듣는지를 보는 수능 청력 검사, 비슷한 소리를 잘 구분하는지 보는 어음 분별 검사, 고막의 운동성을 체크하는 임피던스 검사, 이명이 어떤 주파수에서 나는지 보는 이명도 검사, 그리고 청신경이 잘 살아있는지를 보는 청성 뇌관 반응 검사, 유모세포의 상태를 보는 이음양 방사 등 다양한 검사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접근을 통해서 환자의 청각 상태를 정확하게 평가하는 것은 난청뿐만 아니라 이명, 어지럼증, 귀울림, 메니에르 이런 다양한 질환을 감별하는 데 있어 중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서울 빙빙 이비인후과는 울산에서는 최초로 이중문으로 된 방음 부스에서 완벽히 소음을 차단한 상태로 청력 검사를 진행할 뿐만 아니라 대학병원에서 실시하는 모든 종류의 청력 검사를 시행할 수 있는 최신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수능 청력 검사는 헤드셋을 통해서 검사자가 환자에게 삐 소리를 들려주고 각 소리에 대한 반응 정도로 청각 상태를 평가합니다. 어음 분별 검사는 이음 절레된 말소리를 들려주고 이를 똑같이 따라하는지 보는 검사입니다. 두 검사는 방음된 부스 안에서 시행되고 검사 시간은 약 15분 정도 소요가 됩니다. 임피던스 검사는 고막에 압력을 전달해서 중의의 상태를 평가하는 것으로 약 5분 정도 소요됩니다. 이음양 방사 검사는 음 자극에 의해서 유모세포에서 발생하는 에너지를 측정하는 것으로 5에서 10분 정도 소요가 됩니다. 이명도 검사는 여러 가지 주파수, 강도의 소리를 들려주면서 환자가 느끼는 이명과 가장 비슷한 소리를 찾아내는 검사로 10분 정도 소요됩니다. 청성 뇌관 반응 검사는 침대에 누운 안정된 자세에서 외의의 소리를 들려주고 머리와 목에 연결된 전극을 통해 청각 중추의 반응을 보는 검사로 약 30분 정도 소요됩니다. 어지럼증은 빙빙 도는 회전성 어지럼증부터 한쪽으로 기울거나 머리가 붕 뜨고 띵한 느낌, 정신이 아찔해지는 느낌까지 다양한 증상을 올 수 있습니다. 그만큼 어지럼증의 원인도 다양한데 평형 기능을 평가하는 검사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세를 어떻게 유지하는지 보는 동적 평형 검사, 평형의 좌우 차이를 보는 칼로리 검사, 평형신경의 손상 유무를 보는 두부 충동 검사, 자세 변화에 따른 평형 상태를 보는 자세 유발 안진 검사, 중추성 어지럼증 감별하는 시운동성 안진 검사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검사가 있는 것은 평형 기능이 그만큼 복잡하기 때문인데요. 평형 기능 검사를 한다고 해서 어떤 진단명이 바로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일기예보를 분석할 때 풍향, 강수량, 기압차를 보고 앞으로 장마가 올지 가뭄이 올지를 예측하는 것처럼 각각의 평형 검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잘 해석해야만 어지럼증의 원인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즉, 슈퍼컴퓨터를 도입했다고 해서 일기예보의 정확도가 저절로 올라가지 않듯이 검사 장비로 얻은 데이터들을 어떻게 잘 해석하느냐가 어지럼증 진단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디오 안진 검사는 자세를 바꾸거나 머리를 흔들거나 움직이는 물체를 따라가거나 하는 다양한 자극을 주면서 안구의 움직임을 적외선 카메라로 촬영하는 검사입니다. 따라서 정확한 검사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눈을 최대한 덜 깜빡거리고 정면을 주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검사 시간은 30분 정도 소요됩니다. 칼로리 검사는 양 귀에 차가운 바람과 뜨거운 바람을 번갈아 넣어가면서 평형신경의 손상 유무를 보는 검사로 약 15분 정도 소요됩니다. 두부 충동 검사는 빠른 속도로 머리를 위, 아래, 좌,
우로 회전시키면서 안구가 전방의 물체를 고정적으로 주시하고 있는지 보는 검사로 이때도 눈을 최대한 덜 깜빡이고 정면을 주시해야 합니다. 검사 시간은 5에서 10분 정도 소요됩니다. 자동 평형 검사는 발판 위에 올라가서 다양한 조건에서 중심을 잘 유지하고 있는지 혹은 이동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검사로 약 10분 정도 소요됩니다. 평형 기능 검사 시에는 먹고 있는 안정제가 있다면 중단해야 하고 인공렌즈 등을 뺀 채로 검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검사가 끝나면 10에서 20분 정도는 속이 메스껍고 불편할 수 있으나 시간이 지나면 안정이 되고요. 당일에 무리한 운동이나 장시간 운전은 삼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율신경 검사는 환자의 맥파를 측정하고 분석하여 스트레스와 만성 피로의 정도를 평가하는 검사입니다. 자율신경은 몸의 장기들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조화롭게 조절될 수 있도록 조절해주는 신경인데요. 여기에 문제가 생기면 장기에 병이 없더라도 전반적인 조절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만성 피로, 소화불량, 손발 저림, 수면장애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율신경 검사를 통해서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밸런스, 자율신경의 에너지 상태,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을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많고 긴장 불안이 높은 상태가 지속되면 교감신경이 항진되어 있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태아닌, 마그네슘, 칼슘 등을 보충해야 됩니다. 또 탈진되고 무기력하고 지친 상태가 지속되면 부교감신경이 항진이 되는데 이때는 활력을 높이기 위한 타이로신, 요오드, 아연 등의 섭취가 필요합니다. 만성 피로로 부신 기능이 떨어지면 에너지 지표가 전체적으로 감소하게 되는데 이때는 에너지 발생을 높이기 위해 비타민 B군, 코큐텐, 홍경천, 알기닌 등의 섭취가 필요합니다. 어지럼증이면 두통을 치료할 때 이러한 자율신경 기능을 회복시키지 않고 치료하면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격이 될 수가 있는데 자율신경 검사는 환자의 상태를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데 중요한 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뇌 영상 검사는 뇌가 어떻게 생겼는지 구조를 보는 것이지만 정량 뇌파 검사는 뇌에서 보내는 델타, 알파, 세타, 베타, 하이 베타 등 뇌의 파장을 분석하여 뇌 기능을 보여주는 검사입니다. 즉 MRI, CT는 서리 면적을 보는 것이고 정량 뇌파 검사는 대면 면적을 보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존의 뇌파 검사와 달리 정량 뇌파 검사는 뇌의 활동을 수치와 이미지로 나타내고 정상군과 비교하여 뇌의 어느 부분이 활성화되어 있고 혹은 비활성화되었는지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또 기분장애, 행동장애, 수면장애, 공황장애 등 다양한 뇌의 상태를 판단하여 이명의 원인이 심리적 요인에서 기인하는 것인지 정보를 주고 대뇌신경이 어떤 방식으로 소리를 처리하고 이명을 만들어내는지 신경의 관점에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정량 뇌파 검사는 경두계 자기 치료라고 하는 최신 이명 치료를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한 가이드가 됩니다. 이명 환자들은 개개인마다 다른 방식으로 이명을 느끼고 있는데 정량 뇌파 검사를 통해서 경두계 자기 치료를 할 때 어떤 부위를 어떤 강도로 할지를 정하게 됩니다. 또 경두계 자기 치료 후에 뇌의 네트워크 기능이 향상되었는지를 평가하는 객관적인 검사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MDS 혈액 검사는 기능의학 검사로서 일반 혈액 검사와 달리 건강을 해치는 근본 원인인 영양 불균형, 소화기 흡수 장애, 환경 오염물 중독 여부 등을 보는 검사입니다. 이는 질병이 발생하기 전 예방적 치료 및 원인적 치료를 가능하게 합니다. MDS 혈액 검사의 가장 큰 차이점을 뽑자면 일반 혈액 검사는 일정 수치를 기준으로 정상, 비정상 두 가지 해석만 할 뿐이지만 MDS 혈액 검사는 최적의 건강 상태, 질병 전 단계, 질병 상태라고 하는 3단계로 해석하기 때문에 질병 전 단계에서 질병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예방하는 치료 계획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반 혈액 검사에서 감마 GTP라고 하는 간 기능을 보는 검사가 60 미만이면 정상이라고 해석을 하지만 MDS 혈액 검사에서는 26 미만을 정상으로 보고 26에서 60 사이면 간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즉 일반 혈액 검사에서 정상인 사람도 MDS 혈액 검사를 하면 건강하지 않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검사 항목은 건강검진에 하는 일반 혈액 검사와 동일한데 여기에 몇 가지 검사 항목이 더 추가되고 기존에 혈액 검사를 하셨던 분들도 최적의 건강 상태를 만들어가는 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명 어지럼증 치료에 있어서는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는 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빙빙 이비인후과의원 대표원장 박경태였습니다. 감사합니다.